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15주차 가 되겠는데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 1교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공지사항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죠. 기말고사가 실시되는데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 얼굴과 손이 보일 수 있도록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연후에 이제 이 수업을 좀 1교시가 이제 간략하게 한 10분, 이제 20분이나 30분 정도 마친 다음에 바로 정해진 시간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 거죠. 부정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부탁을 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되면 F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1교시에서는 뭐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간략하게 그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그 개요를 살펴보고 중요한 사항을 좀 강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그 세계화 한국인, 현대사의 갈등과 공존이라는 그런 측면을 이 21세기 세계화에서 다뤄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를 이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 노마드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서구화가 어떻게 최초에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나 하는 그런 출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보라는 얘기도 하고 노마드 19세기 노마드 미국의 이주 노동자라는 그런 것, 또 노마디즘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도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 노마디즘이 갖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철학적 그 사유로 이제 변질되게 되는 그런 관념화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또 근대화 서구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또 같이 연관되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그런 점이 어떤 것이냐, 또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거냐, 뭐 통신 또는 무역 장벽 제거라든지 자본시장의 통합이라든지 인구 이동, 이런 문화적, 정신적, 경제적인 그런 수준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상호 연결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이런 세계화가 변천을 하게 되죠. 그 패러다임에 따라서 역사적 세계사의 그런 그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때가 이제 베를린 장벽, 1989년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이제 붕괴돼서 동서가 이제 붕괴되는 그 공산 진영과 그 민주 진영,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해서 신주의, 신자유주의라든지 문화의 그 세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속화가 됐다. 또 뭐 일본의 학자 오마에 게니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또 보고 있죠. 빌 게이츠가 윈도우 1.0을 만든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경제 개막을 이제 보는 BG, Before Gate하고 AG, After Gate 뭐 이렇게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세계의 특성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중요했던 것은 경제적 세계화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지금도 세계 각국들이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에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이지만 이 경제가 위축되고 그야말로 먹고 살기가 힘드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코로나 병에 걸려서 죽느냐 아니면 굶어서 죽느냐 뭐 이런 그 갈등 관계까지 나타난 것이 각국의 지금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성하고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있어서 그 내생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이 아담 스미스의 그 노동 분업의 원리이고 그 시장 원리 이런 것들과 또 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칼 마르크스에 의한 그 공산주의 이론들 이런 그 생산물 이런 이론들이 이제 대비적으로 좀 했는데, 여기서는 그 아담 스미스와 케인즈 경제 이론을 성장 이론에 있어서 주요된 그 이론으로서 설명을 했었죠. 소위 그 아담 스미스는 이제 자유시장 논리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케인즈는 이제 계획경제, 수요가 공급을 자극한다. 수요를 자극해서 결국 소비를 늘린다. 그러니까 유유 수요를 얘기하는 거죠. 수요가 공급을 낳고 공급이 또 일자리를 낳는다. 그래 이런 선순환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 바로 국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테네시강 그 뉴딜 정책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1930년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케인즈의 이제 경제 이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이론적 뒷받침이 바로 아담 스미스와 케인즈가 그런 이론을 체계화해서 뒷받침을 정책에 구현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글로벌 경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한편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파이 자체를 키우는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불공평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이런 그 궁극적인 이 갈등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타개책으로 우리는 반세계화 세방화라는 것도 한번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 후에 대공황이 이루어져서 그때 케인즈 경제 이론에 의해서 경제를 부흥시켰던 그런 것들도 살펴봤고, 또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가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정책 논리로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소위 얘기하는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성공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고, 그러나 그것은 절대선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특징이 또 있었죠. 그런 것이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격차가 자꾸 확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사회적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음양이 있기 마련이죠. 양지가 있으면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그 반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파이를 키울 수는 있고 경제 성장을 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세계화의 그 부작용이 일어나서 소위 얘기하는 1999년대 시애틀 항쟁으로 반세계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던 거죠. 지금도 꾸준하게 그야말로 이제 이 비정부 기구의 그런 이제 활약들이 계속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이에 따른 이제 어떤 그 보완책 내지는 그 개선책으로서 지역주의와 이제 세방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권역별로 그야말로 이제 부문별로 지역별로 그 국제적 공치라고 하는 것들이 거버넌스가 다자주의 방식으로 이렇게 복합화되는 양상으로 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화 파편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세계 대전 후에 벌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어떤 이제 장단점, 보완책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그야말로 자연을 이용을 하고 또 공학을 또 발달시킴으로 해서 인간의 가치 문제와 이제 상충되는 문제, 특히나 인간 복제와 관련돼서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러나 이 불편한 우리 인류한테 어떤 편리하고도 이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이런 유전병, 불임치료 이런 거에 기여한 바는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단하게 계속해서 그야말로 인간의 가치 문제에 계속 윤리적인 문제하고 상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특히나 요즘은 또 비혼 자녀 갖기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화두가 대두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인간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번 다루는 이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영혼 동일성이라든지 DNA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복제 문제 이런 연관성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이제 생식권이라고 하는 거, 이 생식권의 생식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남녀에게서 많은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 특히나 이제 비혼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건 다른 측면의 어떤 이 생식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아기를 낳고 싶은 그런 이제 권리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는 또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권리도 존중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검토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생식의 문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그런 관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대리모의 찬반 문제, 이게 이 동남아에서 흔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대리모의 문제. 이 선진국에서는 이거 힘들이지 않고 애를 좀 딴 사람이 대신 낳게 하고 기르게 하고, 돈 많은 나라에서는 뭐 이런 측면과 또 후진국에서는 그냥 소위 속된 말로 시바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리모 찬반 논쟁에 대해서 특히나 이 천주교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반대 논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었고 또 생계 수단으로서의 하는 그런 측면들을 좀 알아봤었습니다. 하여튼 뜨거운 찬반 논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서로 논의를 한 바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과학기술이 워낙 날로 눈부신 발전을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딜레마가 계속해서 상존되고 있는 현실이죠. 특히나 정보화와 익명 사이에 있어서 이 정보 사이의 윤리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 과학사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과학의 발달, 인류사 이런 것들을 한번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이런 농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고대 청동기 시대에서의 고대 문명 발달사라든지 그리스의 그야말로 이제 철학이 과학이 이제 대두되기 시한 그런 시대부터 쭉 거슬러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체계에 이르기까지, 또 중세 봉건제도 그리스도 사상, 또 15세기에는 르네상스 이런 것에 이르러서 16세기, 17세기의 과학혁명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시발해가지고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이라 이어지는 이런 천문학의 혁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의 과학사상이라든지 관찰과 실험에 의한 수학적 정략적인 이론체계의 과학적 반복론이 근대 과학의 확고한 기반 구축이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을 살펴봤었고, 18세기, 19세기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봤죠. 영국의 방직공업에서 촉발된 그런 산업혁명, 그것이 이제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고 근대 자본주의 어떤 산업발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제임스 와트의 이제 전기기관이라든지 뭐 석탄, 제철, 동력화, 철도 이런 것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었었던 것을 살펴봤고, 생명과학에서는 주목할 만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그야말로 과학뿐만 아니라 인류 사상에 큰 충격을 준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과학혁명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뉴턴으로 완성된 과학 체계가 그야말로 이제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됐죠.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플랑크의 양자 가설로 시발을 해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뉴턴의 물리학 시간과 공간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양상이 됐었죠. 그래서 새로운 우주 보안과 과학 이론이 생겨나게 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얘기하는 소위 그 인류의 생활과 환경 운명에 영향을 미친 주요 세 가지 혁명이 바로 농업혁명과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보화 시대의 그런 특징들, 그리고 사고의 중요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았던 겁니다. 정보화에 있어서 역기능과 순기능, 그리고 그 정보화의 에 따른 윤리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우리가 다뤄봤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정보화에 이어서 또 우리는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안락사와 자살 방조 이런 문제, 안락사에 있어서 그 자살 방조, 또 소극적인 안락사와 적극적인 안락사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본적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이것을 이제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럽의 일부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 안락사를 허용을 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존엄스럽게 죽을 권리도 있는 것에 인권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사는 웰빙도 필요하지만 웰다잉도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런 그 것들과 아울러서 우리가 또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탄생이 되면서 또 아주 그 깊은 관심을 각 정례의 태도와는 표변되어서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양상을 갖고 있는 미국의 태도, 바로 환경 보존이죠. 우리나라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카본, 탄소를 줄이는 그런 그 정책들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환경 보존과 개발의 과제, 바로 이것은 생태학적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고 논의 있는 그런 것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또 이 환경 문제가 이제 특히나 이 생태학자들 생태론과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외에 그야말로 이제 또 우리가 이 새로운 그 이제 문화 갈등, 문화 다원주의 이런 그 이슈도 이제 다뤄봤었죠. 그래서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측면도 우리가 알아봤고, 또 이게 그리고 이 그 어떤 성별 갈등, 이게 이제 여성 페미니즘, 뭐 이런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봤었죠. 여성 억압이라든지 페미니즘의 쟁점 문제, 이런 것도 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 생태 그 학적인 측면, 생태론 이런 것과 다 연관 있게 페미니즘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그 이슈로서 우리가 알아봤고, 여성운동과 이 문화적인 다양성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슈로 되는 것이 이런 그 동양과 서양 갈등,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공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들도 아울러서 심도 있게 다뤄봤었죠. 그래서 동양이란 말, 또 서구인들의 근본적으로 미개인, 문명인 이런 그 의미들 이런 것들도 살펴봤던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기본적으로 이 공존과 화해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차이와 차별을 우선 구별을 해서 우리가 그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과 이제 아울러서 어, 이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 스스로도 사실은 이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의 이 과학혁명 또 이 지구 뭐 개발 이런 것들 이 데카르트의 세계관 이후에 새로운 지평에 따라서 이제 의식화되는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자연과의 그 공존과 아울러서 자연의 일부인 또 인간과 동물의 그 화해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상황들을 알아봤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들을 이 경계와 차별을 넘어서라는 그 소제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알아봤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어떤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작은 지식들도 함께 다뤄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유익하게 이렇게 수용이 됐을지는 좀 의심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하고 도움이 되는 쪽의 그런 부분들은 자주 한번 살펴보면 유용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했고 이어서 이제 그 기말고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말고사를 착오 없이 준비된 대로 그렇게 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